조사가 다 끝나면 수사관님이 자리 컴퓨터 옆에 있는 프린터에서 쭉쭉 조서를 뽑아서 줍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참 많은 경우를 봤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대충 해요. 약간 이런 거지. 좀 눈치 보이는 거예요. 괜히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또 괜히 그러지 않을까? 알아서 해줬겠지. 그런데 물론 요즘에 대부분의 수사관님들 너무나 잘 해주셔서 너무 잘 써주십니다. 그런데 가끔 말이라는 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제가 옆에 듣기에는 분명히 제 의뢰인은 A에서 B에서 C 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A에서 C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B가 빠졌을 뿐인데 내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제가 경찰서 조사 입회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단 변호사랑 같이 가도 가기 전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찾아봐. 어떻게 되는 건가 실제로. 그래서 제가 실제 경찰 조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풀세트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서에 방문하기 전에는 일정 조율이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담당 수사관과의 유선 연락이 있게 됩니다. 핸드폰,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이렇게 오는데 수사관님 자리 일반 전화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본인 업무용 핸드폰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지는 수사관과 미리 일정을 조율해서 그 정해진 날짜에 시간을 맞춰서 가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수사관이 선생님 저 누구누구 수사관 누군데 경찰서 누군데요 고소당하셔가지고 내일 오후 2시에 혹시 시간 되세요? 이렇게 당장 하루 이틀 내에 나오라 이런 경우도 있는데 또는 뭐 주말에 나와라. 그럴 때는 제가 고소장 열람도 해보고 좀 검토해보고 한 일주일 내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최소한 고소장 내용은 확인하고 만약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한 이후에 조사 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정이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딱 정해진 날짜에 갔어요. 보통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가면 어느 경찰서든 일단 민원실을 먼저 통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민원실에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무슨 일로 오셨냐, 뭐 어느 수사관과 약속이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거 물어보고 거기 이제 있어요. 방문자 기록하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인적사항 기본적인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적고 방문증이 있어요. 목에 거는 거 카드. 요즘 다 전산화가 돼 있어 카드를 찍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줍니다. 그거 가지고 카드 찍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도 뭐 수사과면 수사과, 뭐 형사과면 형사과, 뭐 강력계면 강력계 이렇게 다 팀이 있잖아요. 그 내부 집무실로 들어가려면 다시 한번 보안카드를 눌러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방문증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수사관님이 나와서 열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경찰서로 들어가서 1층에서 수사관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저희 왔습니다 하면은 수사관님이 나오셔서 열어줍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실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조사의 형태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우리 그 학교, 초등학교 교무실처럼 교무실 가면 선생님들 이렇게 막 엄청 많잖아요. 다 오픈돼 있어요. 그렇게 다른 수사관님들 다 있는 그 전체 사무실에서 수사관님 자리 앞에 간이의자 놓고 거기서 그냥 조사받는 형태가 있고 뭐 범죄 종류나 또 경찰서 사정이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조그만 방으로 가서 비공개로 1:1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영상 녹화실이나 이런 데로 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떤 조사가 뭐 더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자리 정리가 되고 나면 수사관님이 제일 먼저 신분증 좀 주세요 이래요. 변호사한테도 신분증 주라고 합니다. 본인 신분증, 변호사 신분증 갖다 드리면 복사하고 올게요 하고 가서 복사해서 오고 신분증 다시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수사관님께서 피의자 권리 안내서 그리고 메모장이라는 서류를 주십니다. 여기 아마 나올 텐데 뭐 혹시라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함을 느꼈으면은 뭐 검찰청에 신고하세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메모장은 조사 받으면서 본인이 적고 싶은 거 적으세요 하는 것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뭐 성범죄나 뭐 여성 피해자나 이런 경우 특히 여청팀 스토킹이나 이런 데서는 범죄 피해자 권리 안내, 지원제도 안내라는 별도의 유인물을 또 나눠주세요. 거기 보면은 뭐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형사적 절차가 좀 적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수사관님이 진술 녹음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선택하시면 돼요. 하고 싶으면 해달라.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겠다. 진술 녹음에 동의하든 안 하든 진술 녹음 고지 동의 확인서라는 서류를 주면서 거기에
동의하면 동의의 체크, 부동의하면 부동의의 체크하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런 녹음 이거는 나중에 다 끝나고 조서 편찬할 때 주시기도 하고, 여하튼 뭐 진술 녹음에 대한 어떤 의사 확인, 고지 및 의사 확인은 있다.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관님께서 진술거부권 고지해요. 진술거부권 행사하실 건가요? 물어보고, 변호인 참여권 행사하실 건가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되는데, 사건의 실체관계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물어보기 전에 일단 약간 인적사항 정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직업, 재산관계, 학력, 지금 뭐 소득, 가족관계, 병역 문제, 뭐 상훈관계, 전과 이런 기본적인 뭐 정도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고소인에게는 오늘 경찰서에 와서 진술할 내용이 뭔가요? 그리고 이렇게 고소장님이 접수된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고소인이 접수한 고소장이 이게 맞죠? 이렇게 또 확인을 합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지금 무슨 일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고 있느냐? 오늘 왜 조사를 받는지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 일단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사건의 사실관계를 물어봐요. 뭐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거는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질문을 100%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래도 한 70~80%는 얼추 예상할 수는 있는데, 대체로 이제 당사자의 관계나 경위, 그러니까 사건 발생 경위 이런 것들 위주로 보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념할 거는 진술할 때는 좀 분명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고, 혹시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이 온다고 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좀 너무나 좀 무책임한 걸로 보일 수 있는 답변만 계속 반복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겠죠. 또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유리한 자료 같은 걸 현장에서 좀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문자 메시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따로 제출 안 됐지만 지금 자기 핸드폰에 가지고 있으니까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서류가 아직 제출은 안 됐지만 보여드리려고 가져오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자유롭게 보여드리면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출까지 해야 되는 거는 선택이에요. 그 자리에서 제출까지 하면은 이제 조서에 첨부를 해주시고, 별도로 따로 의견서를 만들어서 자료 제출을 하면은 또 별도 의견서로 첨부가 되니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님들이 알아서 좀 정리해서 일괄해서 필요한 것들 한꺼번에 별도 의견서로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막 했어. 열심히 했어. 조사 중간에 너무 힘들면은 좀 쉬고 싶다고 말해도 돼요. 그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가 다 끝나면 수사관님이 자리 컴퓨터 옆에 있는 프린터에서 쭉쭉 조서를 뽑아서 줍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참 많은 경우를 봤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대충 해요. 약간 이런 거지. 좀 눈치 보이는 거예요. 괜히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또 괜히 그러지 않을까? 알아서 해줬겠지. 그런데 물론 요즘에 대부분의 수사관님들 너무나 잘 해주셔서 너무 잘 써주십니다. 적어도 했던 말을 그대로 써줘요. 그런데 가끔 말이라는 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제가 옆에 듣기에는 분명히 제 의뢰인은 A에서 B에서 C 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A에서 C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B가 빠졌을 뿐인데 내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 돼요. 막 근데 다 바꿔달라 하면은 그건 좀 웃기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술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해야 되고, 다만 고칠 때도 그건 자기의 권리이기 때문에 대충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때 하라고 할 때 제대로 안 하고 도장 다 찍어놓고 나중에 와서 나 그때 그렇게 말 안 했는데 하면 아무도 그 말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조서 검토를 그렇게 쭉 마친 다음에는 이제 종결이 되는데, 갈 때 말을 하세요. 수사관님, 저 오늘 이거 조사 받은 거 줘서 오늘 좀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가면 안 됩니까? 하면은 보통은 해줘요. 보통은 이제 민원실 가서 정보공개 청구서 쓰세요라고 하고 바로 해드릴게요 이러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편해요. 집에 와서 다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하려면 또 며칠의 시간이 걸려서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해당 업무가 결국 민원실에서 이제 접수가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늦어서 조사가 늦게 끝나면 어차피 민원실이 이제 문이 닫혀져 있어서 못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경험상 수사관 재량으로 복사해서 주신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그게 좀 어차피 받아갈 서류인데 절차의 문제고, 뭐 비용 이게 뭐 몇백 원 드냐 이건데, 이렇게 말하면 그 해주신 수사관님이 문제가 되나?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와서 집에 와서 또 인터넷에 신청하고 있지 말자. 가급적 현장에서 바로 받아와라. 이겁니다. 그러고 이제 고소인의 경우는 그렇게 본인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한 2주에서 4주 내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조사하고 나서 그냥 거기서 잊어버릴 게 아니라 한 2~3주 내로는 수사관님하고 한 번 정도 통화를 해서 조사 일정, 피의자 조사 일정이 잡혔느냐, 뭐 만약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뭐 혹시 뭐 무슨 얘기 하느냐, 뭐 부인하느냐, 뭐 자료 낸 게 있느냐, 아니면 조사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연락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구나, 문제가 없구나라고 하면은 좀 기다리시면 되고, 뭔가 좀 안 되고 있어. 예를 들면은 피의자가 계속 연락을 안 받는다거나 나와가지고 범죄를 부인하면서 엉뚱한 자료를 낸다거나, 그러면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많은 분들이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지, 경찰이 알아서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건 제가 경찰관님을 비하하는 게 아닌데, 그 선생님이 경찰관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말을 해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져다 드려야지 그걸 봐주는 거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리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필요한 거를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피의자의 경우도 조사를 했는데 이제 좀 뭔가 뭐 불리하다, 또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은 필요한 것들을 얻는 건 돼야죠. 피의자의 경우는 더 그래요. 사실 본인이 지금 뭔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 필요한 것들은 빨리 대처를 해라. 사실관계 설명이 필요하면은 열심히 또 적어서 내고, 증거가 필요하면 어떻게든 뭐 명확한 증거는 아니라도 간접적인 증거라도 만들어서 뭐 갖다 드리고, 또 법리 검토가 필요하면은 전문가의 조력을 좀 구하고,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그 안타까웠던 거는 별거 아니다, 뭐 이런 걸로 변호사한테 가냐,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이 기소까지 돼서 공식 구공판 된 다음에 변호사한테 오는 경우예요. 어설프게 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혐의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피해는 본인의 몫이에요.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할 때 다 나왔고 자료도 냈고 나름대로 수사관님하고 소통을 했을 때도 별 문제가 없다고 느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버렸어. 그럼 고소인은 바로 이의신청 하시는 게 좋고, 이의신청까지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경우에 열심히 대응을 했지만 송치됐다, 그러면 또 검찰 가서 또 대응을 하시고, 열심히 했지만 또 기소됐다, 그럼 또 법원 가서 대응을 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